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프다고 말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위로가 아니라 무시였던 경험. 그 나이면 다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딱 한마디였는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는 경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 한마디. 남편의 무심한 대답 한마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린 시간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부싸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아픈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아프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마음 어딘가가 울컥하실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멈춰야 했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은 매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화려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아프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공감되는 이야기들이요.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딱 보면 우리 집 이야기 같은데?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이야기 같은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혼자 듣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정수아. 올해 53살. 이 나이를 입 밖에 내는 게 요즘은 영 어색하다. 발음하고 나면 괜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 나이. 누군가는 한창 때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제 슬슬 조심해야 할 나이라고 한다. 수아는 어느 쪽도 딱히 맞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자리를 잡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예전보다 조금 더 차오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나이. 그게 53이었다. 결혼한 지는 28년째였다. 남편 이름은 박성호. 올해 56.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잠드는 걸 낙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바람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무난한 사람이었다. 큰 다툼도 없었고 큰 감동도 없었다. 28년이 그렇게 흘렀다. 수아는 스스로를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살아왔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아프다고 말하면 엄마가 바빠 보일 때는 그냥 참았다. 배가 고파도 동생한테 먼저 양보했다. 크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결혼 후에는 특히 더.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불편한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사람을 배려하는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몸은 달랐다. 몸은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았다. 처음 신호가 온 건 지난 가을이었다. 오른쪽 손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다. 빨래를 많이 했나? 장을 너무 많이 들었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더 심해졌다. 손가락까지 저릿저릿한 느낌이 번지더니 어떤 날은 밤에 잠을 자다가 손이 너무 아파서 깼다. 허리도 마찬가지였다. 예전부터 허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의 허리 통증이었다. 뻐근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한 정도. 그런데 그 가을부터는 결이 달랐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방향을 바꿀 때, 계단을 내려올 때 숨을 참게 만드는 통증이 왔다. 욱신거린다는 표현이 딱 맞았다. 뭔가가 안에서 들쑤시는 느낌. 그래도 수아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왜냐고?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첫 번째 이유는 유난 떠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였다. 주변을 보면 다들 어딘가 아프면서 사는 것 같았다. 친구 민정이는 무릎이 안 좋고 동서는 어깨 수술을 한 번 받았고 동네 아는 언니는 당뇨가 있다고 했다. 다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자기만 유독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하면 괜히 약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징징거리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두 번째 이유는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였다. 집에서 수아는 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다. 남편이 퇴근하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고 명절이면 집안이 단정하게 돌아갔다. 그게 수아의 자리였다. 그런데 자기가 나 요즘 많이 아파라고 하면 그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집 전체의 무게중심이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싫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그게 제일 컸는데 아무도 진지하게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였다. 남편은 항상 피곤해 보였다. 둘째 아이는 취업 준비 중이라 예민했다. 첫째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다. 그냥 혼자 감당하는 게 더 편했다. 그래서 참았다. 그러다 어느 저녁 정말 어쩌다가 말이 나왔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수아는 옆에서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파스 냄새가 거실에 은은하게 번졌다. 수아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다가 혼잣말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요즘 좀 아픈 것 같아. 아주 작은 말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말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해달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들어줬으면 해서 꺼낸 말이었다. 그래? 어디가? 많이 아파?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냥 들어주는 것, 그거면 됐다. 그런데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 나이면 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수아는 손목에 파스를 마저 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묘한 감각이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뭔가 작은 게 꺼지는 것 같은 느낌. 촛불이 바람 한 번에 꺼지듯이 아주 조용하게. 다 그래. 그 말을 자꾸 다시 생각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나만 아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참아.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유난인 거야. 그렇게 해석되는 말이었다. 남편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아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그날 이후 수아는 아프다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말을 삼키는 법을 오래 연습해온 사람은 그게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도 모른다. 수아가 딱 그랬다.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그날 이후로 수아는 일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다. 남편 밥 챙기고 둘째 밥 챙기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눈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달랐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일단 움직임이 줄었다. 예전엔 시장 가는 길에 공원을 한 바퀴 돌곤 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수아에게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다. 그냥 걷는 시간. 아무 의무도 없이 그냥 걷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원을 안 돌았다. 허리가 아프니까. 무릎이 시큰거리니까. 그냥 시장만 보고 바로 집에 왔다. 웃음도 줄었다. 수아는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별것 아닌 것에도 어머 그래? 하고 웃고 TV를 보다가도 혼자 킥킥거리고. 그런데 그 웃음이 줄었다. 억지로 안 웃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웃고 싶다는 감각 자체가 옅어진 것 같았다. 재미있는 게 있어도 아 재밌네 하는 생각만 들고 웃음이 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도 줄었다. 남편이 저녁을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머 하면서 리액션을 해줬다. 그런데 점점 그게 힘들어졌다. 남의 이야기에 반응할 에너지가 없었다. 그냥 응, 그래 하고 끝내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은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집은 깔끔했고 아내는 조용했다. 원래 조용한 편 아니었나? 성우는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 들면 다들 좀 조용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다. 손목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제는 파스로 버티는 수준이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물컵을 집으면 아팠고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리면 아팠고 수건을 짜면 아팠다.
아픈데 티를 안 내는 것도 일이었다. 허리는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다가 허리에서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왔다. 숨을 참을 정도의 통증이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졌다. 처음엔 한 번씩이던 게 나중엔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됐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다 그런 거니까. 남편의 그 말이 그대로 기준이 되어 있었다. 이 정도는 다 그런 거야. 이 나이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특별히 아픈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수아는 그 기준을 믿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이 없었다. 몸의 신호는 계속 왔다. 그런데 수아는 그 신호를 계속 아래로 눌렀다. 아니야, 이건 다 그런 거야. 이 정도는 참아야 해. 이 정도로 병원 가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아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냄비를 들다가 허리에 순간적으로 강한 통증이 왔다. 숨이 막히는 통증이었다. 냄비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수아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10초 정도를 버텼다. 남편이 보지 않길 빌면서. 다행히 성우는 그때 욕실에 있었다. 수아는 냄비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른 다음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마저 만들었다. 그날 성우는 밥을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를 했다. 수아는 응, 그래 하면서 밥을 먹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수아는 혼자 방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오래 뭔가를 검색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꾹꾹 눌렀다. 검색창에 이런 말들을 쳤다. 손목 저린 증상 나이. 허리 통증 50대 여성. 손가락 뻣뻣함 아침. 검색 결과를 읽으면서 수아의 표정이 조금씩 굳었다. 몇몇 단어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류마티스. 척추. 조기 치료. 방치시 악화. 수아는 검색창을 닫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병원에 가기로 결심한 날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남편은 출근하고 둘째 아이도 학원에 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눈이 뻑뻑해지면서 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유가 뭔지도 몰랐다.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올랐다. 수아는 한참을 그냥 식탁에 앉아 있다가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다. 처음엔 동네 내과에 갔다.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서 말했다. 손목 증상은 정형외과 가보시고 전반적인 관절 통증이면 류마티스 내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혈액 검사 한번 해볼까요? 혈액 검사를 했다. 그리고 이틀 뒤 나온 결과를 들고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만났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천천히 보다가 수아에게 몇 가지 더 물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아침에 뻣뻣한 거 얼마나 지속돼요? 관절 외의 피로감은요?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이요. 수아가 하나씩 대답했다. 가을부터요. 한두 시간은 뻣뻣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을 하면서 수아는 자기가 이렇게 많이 아팠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 말로 꺼내니까 더 크게 느껴졌다. 말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참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하나씩 말로 꺼내고 나니 꽤 길고 무거운 목록이 됐다. 의사가 추가 검사를 제안했다.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추가 혈액 수치. 수아는 그날 검사를 다 받았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화면만 켜두고 멍하니 있었다.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일주일 후 다시 와서 결과를 들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 수아는 처음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수치, 염증 지표, 관절 상태. 듣고 있었는데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의사가 말했다.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진행이 많이 됐을 거예요. 다행히 지금 단계에서 발견한 거라 치료 반응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부터였다고 하셨죠? 가을이요? 그럼 한반년 정도 그냥 두신 거네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그 말에 수아는 대답을 못했다. 왜 진작 안 오셨어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왜 진작 안 왔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참아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파스 붙이던 밤들. 냄비 들다가 싱크대에 기대던 아침.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잠깐 얼굴 찌푸리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순간들. 혼자 검색창에 증상을 치면서 무서웠던 밤. 그게 다 필요 없던 시간이었다. 더 일찍 올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수아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약봉투가 꽤 무거웠다. 여러 종류의 약이 들어있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아는 창밖을 봤다. 봄이 막 시작되는 날이었다. 길가에 개나리가 몇 송이 피어 있었다. 수아는 개나리를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왜 그 말 하나를 그렇게 오래 믿었을까? 그 나이면 다 그래. 다 그런 게 아니었다. 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성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수아는 약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옷을 갈아입고 저녁 준비를 했다. 아무렇지 않게 늘 하던 것처럼 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녁 밥상은 다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2가지. 성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다가 시선이 식탁 한쪽에 놓인 약봉투에 갔다. 이거 뭐야? 수아가 대답했다. 약. 무슨 약? 잠깐 침묵이 있었다. 병원 갔다 왔어. 성우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병원은 왜 갔어? 어디 아파? 수아는 된장찌개를 한 번 저었다. 뭐라고 대답할까 잠깐 생각했다. 그냥 검진. 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별것 아닌데 그냥. 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날 의사한테 처음으로 자기 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기 때문이었을 거다. 아마도 왜 진작 안 오셨어요? 라는 말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다. 수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다 그렇다길래 나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전부였다. 길게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따지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다. 당신이 다 그렇다고 했으니까 나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반년이 지났다.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다. 수아도 몰랐다. 눈물이 나올 줄. 울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는데 말하다가 목이 잠겼고 눈이 뜨거워졌고 그냥 눈물이 흘렀다. 급하게 손으로 눈을 닦으면서 미안,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며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안 나왔다. 성우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이 났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가 파스를 붙이면서 뭔가를 말했던 날. 나 요즘 좀 아픈 것 같아.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더라. 그 나이면 다 그래. 그리고 다시 TV를 봤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살아났다. 성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건 알았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이 상황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한참이 흐르고 성우가 작게 말했다. 미안하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닿는데 시간이 걸렸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혼자 파스를 붙이던 밤들, 혼자 검색하던 밤들, 냄비를 들다가 싱크대에 기대던 아침들, 검사를 기다리던 대기실에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이 2글자가 지금 와닿고 있었다. 왜 그렇게 늦게 오는 건지. 수아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눈을 닦았다. 됐어. 밥 먹자. 그날 밤 성우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아 옆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니, 그 말 대신 다른 말을 했다면.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그 한마디만 했어도. 그 생각이 자꾸 돌아왔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수아는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했고 2주에 한 번 병원에 다녔고 의사 선생님 말대로 무리한 집안일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다.
몸은 천천히 나아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손가락이 굳는 시간이 조금씩 줄었다. 허리 통증이 확 오는 날이 뜸해졌다. 계단을 내려올 때 숨을 참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더 달라진 건 다른 것들이었다. 성우가 달라졌다. 어느 날 저녁 수아가 부엌에서 그릇을 옮기고 있을 때 성우가 다가와서 말했다. 내가 할게. 수아가 돌아보니 성우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무거운 거 들지 말랬잖아. 내가 할게. 수아는 잠깐 멈칫했다가 그릇을 넘겼다. 고마워. 그게 끝이었다. 긴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짧은 교환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성우는 그 후로 조금씩 달라졌다. 퇴근하면 가방을 내려놓고 TV부터 켜는 대신 부엌에 들여다보는 일이 생겼다. 뭐 도울 거 있어? 처음엔 어색하게 물었다. 수아도 처음엔 아니 괜찮아 하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 어색한 물음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됐다. 장 보는 날엔 성우가 무거운 것들을 들었다. 쓰레기는 성우가 먼저 내다 버렸다. 아침에 수아가 좀 늦게 일어나는 날엔 성우가 먼저 일어나서 물을 끓여뒀다. 큰 변화가 아니었다. 드라마에서처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 바꿀게라는 선언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다. 그냥 작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수아는 그 작은 것들이 쌓일수록 가슴 한켠에서 뭔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얼어있던 게 녹는 느낌. 오래 꽉 쥐고 있던 걸 펴는 느낌. 어느 날 수아는 친한 친구 민정이와 전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 나이면 다 그래. 그 말을 들었던 날부터 병원에 가게 된 날까지. 민정이는 한동안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야 수아야. 근데 있잖아. 나도 비슷한 거 있어. 응? 나도 남편한테 아프다고 말 못하는 것 있어. 괜히 호들갑 떤다고 할까봐. 근데 너 얘기 들으니까 나도 좀 말해봐야겠다 싶다. 수아는 전화기를 들고 잠깐 생각했다. 말을 삼킨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구나. 아프다는 말이 조심스러운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구나. 그게 이상하게 좀 위로가 됐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아프면서 말을 삼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나이면 다 그래. 그러니까 참아. 그러니까 별것 아니야. 그 말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몸의 신호를 자꾸 아래로 누르고 있는 게 아닐까. 수아는 그 생각이 마음에 걸렸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 대기실에서 수아는 주변을 둘러봤다. 중년 여성들이 많았다. 저마다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분은 혼자 왔고 어떤 분은 딸과 함께 왔고 어떤 분은 손수레를 밀고 왔다. 저분들은 얼마나 오래 아프다가 왔을까? 저분들은 누군가한테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수아는 자기 번호가 적힌 대기표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는 말해야겠다. 아프면 아프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그게 유난 떠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 그게 분위기를 흐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아는 그걸 반년을 돌아서 겨우 배웠다. 그리고 딱 하나 더. 어떤 말은 상처가 된다. 그 나이면 다 그래. 짧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위로도 아니고 공격도 아닌 것 같은 말.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의 입을 반년 동안 닫게 할 수 있다. 어떤 말은 늦은 약이 된다. 미안하다. 그 짧은 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들리는 말. 그 말이 얼어있던 뭔가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한다. 말은 그렇게 힘이 세다. 생각보다 훨씬 더. 수아는 요즘 가끔 저녁 먹고 나서 성우와 산책을 나간다. 멀리 가지 않는다. 동네 한 바퀴. 30분쯤. 별말 없이 걷는 날도 있고 소소한 얘기를 하는 날도 있다. 요즘 동네 어디에 새 카페가 생겼다는 둥, 앞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둥, 다음 주에 큰애가 내려온다는 둥. 어느 날 걷다가 수아가 말했다. 요즘 발바닥이 좀 아프더라. 예전이었으면 그 말을 안 했을 거다. 성우가 말했다. 많이 아파? 인솔 깔개 있잖아. 그거 넣어봐.
아님 족저근막염 검사 받아봐. 수아가 웃었다. 그 나이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성우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웃었다. 야, 그 말 다신 하지 말라고. 두 사람이 걸어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분, 불편하다는 말을 삼키고 있는 분, 누군가의 한마디에 다 그런 거구나 하고 자기 몸의 신호를 눌러왔던 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나이면 다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아프면 말하세요. 유난 떠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흐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분들, 혹시 주변에 나 요즘 좀 아픈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 나이면 다 그래.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어디가? 많이 아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반년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